바로 직전에 이제 앞 시간에는 전시특례 관련해서 지금 들어가 있고 법조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169조 전시특례입니다. 1항 국방부 장관이나 병무청장, 병무청장이 둘 다 들어가 있죠.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전시특례 조치에 대해서 공고하는 거. 자, 송달하는 방법에서 병역 의무부가 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가름하는 거는 병무청장이 하는 거고요. 그걸 공고하는 거는 둘 다 하는 겁니다. 예. 차이 나는 거죠. 국방부 장관이나 병무청장은 법 제83조 1항 또는 2항에 따른 전시특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으로 공고해야 됩니다. 신텔라. 2항 법 제83조 2항 1호에 따라 병역 의무부가 통지서 송달을 공고하는 방법, 공고의 방법으로 가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르는데 병역 의무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아닙니다. 주소 등을 공고 내용에 포함해야 됩니다. 1호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의한 2차례 이상의 공고. 2호 국영이나 공영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과 1개 이상의 민영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한 2차례 이상의 공고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죠. 일동일민 맞죠? 그리고 동원령 선포할 때 1개 이상의 뭐 이렇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일동일민 할 때 일민이 1개 이상의 민영 텔레비전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동일민 1개입니다. 2개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3항 요거는 또 이제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은 전사동이 선포된 경우에는 병역동원 훈련 소집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군부대에 동원된 사람 중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를 법 제46조에 따른 병역동원 소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군부대장은 지체 없이 그 명부를 관할 지방외무청장, 지청장 포함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4항 마찬가지 주어 국방부 장관은 법 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를 정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경소회장과 각각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 전시특례 있더라도 이 사람들은 경소회는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협의를 하고 해야 됩니다. 5항 법 제83조 제2항 3호 및 4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체, 전산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전시자원의 전환은 의무복무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동시에 확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겁니다. 6항 법 제83조 제2항 7호에 따라 병역 의무자가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증, 전역증 등 병역관계 증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7항 병무청장은 주어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병무청장만 나오죠.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전사동이 선포된 경우에는 법 14조의 3, 1항, 2형, 제9조 1항, 21조의 1항, 155조의 2, 제3항에 따른 입영 판정검사,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현역병 입영, 확인인체검사 통지서의 송달기간 또는 교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연장 아니죠. 당연히 단축이겠죠. 다음 페이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8항 법 제83조 제6항에 따른 전시 업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전시 업무 교육이랍니다. 다음 각호사항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이 소집교육이 아니고 또 집합교육으로 해놨어요. 소집교육이 아니고 집합교육, 집합입니다. 집합. 1호 법 제83조 3항 각호 전시 업무와 관련된 법령. 2호 전시 위임 업무의 내용 및 수행 절차. 3호 그 밖에 지방외무청장이 지명장이죠. 전시 위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입니다. 이게 전시특례 때는 병역동원 소집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집합교육이라고 썼다고 생각하십시오. 9항 법 제83조 제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 담당 직원 이하 2조에서는 병무 담당 직원이랍니다. 전시 업무 교육을 매년 몇 시간? 3시간. 기억해야 되겠죠? 3시간 이상 이수해야 됩니다. 10항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구항에 따른 이수시간 이상 전시 업무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시 업무 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11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83조 7항에 따라 소속 병무 담당 직원이 전시 업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전시 업무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적기에 안내하고 집합교육이죠. 장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12항 병무청장, 지병장 아니죠. 병무청장은 법 제83조 8항에 따라 병무 담당 직원의 전시 업무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연 1회 정기점검. 아까 점검은 병무청장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연 1회. 이상자가 없습니다. 왜? 정기검사니까. 정기점검이니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3항, 8항부터 12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전시 업무 교육의 내용, 방법, 절차, 전시 업무 교육 이수 및 그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생략하고 밑에 전시 거주지 이동의 신고, 요거는 보겠습니다. 지방행정관서장은 전사동이 선포된 경우 법 83조 2항 7호에 따른 거주지 이동 신고 기간 이내에, 아까 7일 이내라고 했죠? 법 69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은 병역 의무자의 병역증 또는 정역증, 그 밖에 병역관계 서류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누구에게? 지방병무청장에게. 이게 71회 때 병무청장이라고 나왔고 시행규칙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뚱맞게 툭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오답을 준 거죠. 그러니까 맞죠? 네. 이렇게 나와요. 한 번씩.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이 경우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 거주지의 지방행정관서장에게 병역사항을 조회하거나 병역관계서류 이송을 요구해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법 제83조의 3 병역증, 정역증 소지 의무. 전사동이 선포되면 병역 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정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됩니다. 네. 전시 특례되면 다녀야 됩니다. 소지하고 다녀야 된다. 그 다음 법 제83조의 2 병무사범 방지대책위원회, 병사위라 그럽니다. 줄여서 병무사범 방지대책위원회. 편의상 강의 때도 병사위라고 그냥 읽게요. 네. 1항 전사동이 선포된 경우, 전사동이 선포돼야 됩니다. 이 위원회는 전사동이 선포된 경우 84조부터 89조 쭉 조항이 나오는데 벌칙이 나와있는 나와있는 조항들에 의해서 규정된 죄를 지은 병역 기피자, 행불자, 그 밖에 병무사범 발생 예방과 단속에 관한 단속 등에 관련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디에다가? 병무청에는 중앙병사위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빠져 있습니다. 특자시는 빠져 있어요. 광역시 또는 도, 특별자치도, 시도급인데 특자시는 빠져 있다. 지방 병사위를 둡니다. 됐죠?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특자시는 세종시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뭐 전주도 뭐 특례시, 특례시라는 것도 있고 특자시도 있고 그렇죠. 이게 세종은 왜 빠져있냐면은 병무청이 대전에 있거든요. 근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빠졌다고 생각하십시오. 됐죠? 1호 병역 기피 및 면탈 행위의 예방과 단속. 2호 병역 의무자 중 행불자,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처리. 3호 전산요원의 편입, 복무 의무 위반 등의 단속 및 점검. 4호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의 단속 및 지도. 5호 병역 의무와 관련되는 가족관계 등록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6호 그 밖에 병무사범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거 코드로 많이 하거든요. 여기 써있다시피 코드 기면예단. 다른 코드에 비해서 입에 짝짝 들어오죠. 기면예단, 행조처, 편복단점, 고복단지, 가주예단 이런 식으로. 근데 67회 때 주민등록을 여기 써있는 대로 67회거든요. 주거 여부로 해놓은 거예요. 주거 여부. 그래서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린 게 아니고 의외로 67회 때 120문제 나왔거든. 시간이 촉박하잖아. 그러니까 코드만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노린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제하는데도 출제위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2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고용주, 국지고조, 공공단체장은 빠져있죠. 국지고는 1항에 따른 병무사범 방지대책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사망 1항에 따른 병무사범 방지대책 병사위의 구성 및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거는 병무청장이 아니고 누구죠? 대통령으로 정합니다. 시행령으로 나오니까. 169조의 2 병사위의 구성 1항 83조의 2 1항에 따른 중앙 병사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10명 1, 2, 10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병무청 차장 및 대검찰청 형사부장입니다. 위원은 국회 사무처, 법원 행정처, 외교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국세청 및 병무청의 몇 급? 상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이에 상응하는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까지 포함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과 병무사범 발생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촉,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죠. 위촉하는 사람 1명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 외국 법행 보고 경국병 311 외국 법행 보고 경국병 311 코드를 쓰는데 또 너무 코드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예. 국방부 바꿔버립니다. 맞죠? 조심하세요. 법원 행정처 말고 법제처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드를 활용하는데 잘 읽어보고 가십시오. 됐죠? 자, 네. 그래서 활동하는 내용에 전산용어는 편입이 정지가 되는데 전산한테 저걸 위반을 행위를 단속할 만한 사안이에요. 3번상 요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입 정지를 하는데 아까 단계적으로 그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와 연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됐죠? 2항 법 제83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방 중앙은 아니고요. 지방 이제 중앙은 앞에서 얘기했고 외국 법행 경국병 311 그거죠. 지방병사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6명으로 구성하다. 1, 2, 6이죠. 중앙은 1, 2, 10. 더 많죠, 중앙이.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됩니다. 시도지사. 지방병무청장 아닙니다. 중앙이 위원장이 병무청장이었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지방은 지방병무청장 이렇게 연결지면 안 돼요.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가로 서울 주방 이거 안 읽어도 되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찍고, 수원 지방검찰청 서대부 인수 서대부 인수에 있는 지방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제2 차장검사가 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인구가 많은 데잖아요. 거기는 바쁘잖아, 차장검사가. 그래서 제2 차장검사가 되는 겁니다. 아까 중앙병사위는 누구였죠? 대검찰청 형사부장.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 사람이 됩니다. 대검찰청 형사부장만 있는 게 아니었고 병무청 차장도 있었죠. 맞죠? 네. 1호 지방법원장. 서울특별시가 또 다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병사위 경우에는 서울 가정법원장입니다. 왜? 서울 수도니까. 지정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입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3급 또는 4급으로 한 단계씩 아래가 되는 겁니다. 제주도는 좀 변방 하여튼 인구도 많이 없고 사람도 많이 없고 하니까 좀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3급, 4급까지 하는 겁니다. 2호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국장급입니다. 공무원. 그 다음에 3호 시도경찰청 수사담당부장.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2차장 이렇게 됐습니다. 헷갈리죠? 4호 위원장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1명.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위원장 누구죠? 시도지사. 네. 뭐 반상형으로 나왔을 때 뭐 시도지사급에서 나오면은 맞는 겁니다. 네. 어색하면 안 됩니다. 5. 위원장이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은 2명. 시행령 169조의 3 병사위의 운영. 1항 중앙병사위와 지방병사위 이하 각 위원회라고 합니다. 위원장은 각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각 위원회 대표하며 각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됩니다. 2항 각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이 하는 게 아니고 예,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여기는 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저기 예비군법 이런 데 나오면은 맞죠? 그 지역 심의 그 있잖아요. 육성심 거기에는 위원이 하잖아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거는 부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직무 대행을. 됐죠? 3항 각 위원회 회의는 재적인은 가반수에 출석하러 개의하고 출석인은 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4항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각 위원회 위원장이 정합니다.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예. 그 다음 페이지. 자, 시행령 169조에서 병무사범 조사반이 아니고 단속반의 편성입니다. 1항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중앙은 아닙니다. 지방병사위에 병무사범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2항 병무사범 단속반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이죠. 단위로 편성하고 반장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로 하며 반원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과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으로 몇 급 없습니다. 여기는. 공무원으로 합동 편성하고 단속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실시합니다. 3항 병무사범 단속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요거는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 벌칙입니다. 이제 마지막 벌칙. 자, 벌칙은 다른 장에 비해서 세부적으로 읽고 얘기 안 합니다. 이거는 강의가 솔직히 필요 없어요. 다 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딱 핵심 되는 것만 딱딱 집어서 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들. 됐죠? 예. 100% 나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나왔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97조 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입니다. 자, 전사동이 잘 보세요. 선포된 경우에 이 법에 규정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 해당의 조문에서 정한 형의 기간 중에서 단기간이고 장기에 2분의 1까지를 가중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장기에 2분의 1, 1.5년 플러스 하니까 4.5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다만 전사동이 선포된 경우에는 88조 1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입영 소집 이런 것들 지연하고 안 들어오는 것들 3년 이하의 징역 그거거든요. 그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돼 있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2분의 1 이거 말고 이걸 안 하고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때리는 거죠. 맞죠? 자,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잠깐 갔다 갈게요. 응? 아, 그 다음 페이지. 요거거든요. 입영 등의 깊이.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요거, 4호. 병역동원 소집 또는 전시근로 소집은 2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병역동원 소집 또는 전시근로 소집은 전사동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그럼 7년만 있어야 되잖아. 7년 이하의 징역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자, 이 88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일간의 2일이라는 그 약속된 기간에 지나도록 안 들어오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소집 안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취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 때 전사동이 선포된 경우 이렇게 붙으면은 7년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전사동이 선포된 경우 병역동원 소집 및 전시근로 소집은 2일 이내에 만약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7년.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별하셔야 돼요. 이해가세요? 됐죠? 그것만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전사동 선포가 붙고 안 붙고로 그거는 구별할 수밖에 없다. 자, 포상금 지급은 쭉 그냥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은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 위법 부당한 병역 처분의 사실이나 병역 멘탈의 조장을 정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겠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자기 업무를 하는 거잖아. 신고하거나 검거를 협조한 경우에 요거는 포상금 지급하면 안 되죠. 맞죠? 자기 업무, 본인의 업무니까. 그 다음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합니까? 그 밖이니까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그 다음에 요 2항만 볼게요. 시행규칙 123조, 과태료의 징수 등. 병무청장은 법 95조 7항에 따라 관할 세부서장에게 위탁하여 과태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5조 1항부터 5항까지 규정에 관련된 사실관계 서류를 누구에게?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국세청장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세무서장입니다. 됐죠? 그 다음 페이지 계속 벌칙 나오고 있고요. 신상면동 통보 불이행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신상면동 통보 불이행은 6개월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됐죠? 예, 나머지는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200벌금. 맞죠? 이렇게 처합니다. 그 다음에 85조 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 의무의 태만이죠. 병역 의무자가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부가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거야. 그때는 어떻게 되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예. 벌금입니다, 벌금. 그 세대주 등 여기 이제 법정 대리인까지 보면 하여튼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전달해 주는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본인이 거부한 거잖아요. 맞죠? 예. 86조 도망, 신체 손상 등입니다. 병역 의무를 기피, 감면받을 목적, 도망,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 손상, 속임수,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병판검사의 기피, 병판, 재병판, 입영 판정, 신체 검사, 확인 신체 검사 받은 사람이 대리에서 받은 사람은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통지서, 통지서를 통지서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으면은 각종 검사들 있죠? 안 받으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6개월 이하의 징역. 대리로 하면은 1년에서 3년. 대리가 더 괘씸하잖아. 맞죠? 예. 그 다음에, 병역 의무 기피, 감면 등 이런 관련 정보 게시하거나 유통 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튜브에다가 막 식초 마시고 이거 막 띄워놓고 막 그런 거. 됐죠? 예. 손가락 막 자르고 막 잘랐다가 다시 붙이고 막 이런 방법 뭐 있잖아요, 그거. 자, 그 다음 법 88조 입영의 기피 등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입영 소집일 그 약속된 기간 지나도록 입영 소집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자, 다만 53조 2항에 따라 전시근로 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입니다.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이거 훈련하고 같은 개념이죠.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6개월 이하의 징역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가 붙어 있습니다. 500벌금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자, 현역 입영은 3일. 대체복무요원, 사복요원은 또 마찬가지 3일. 군사교육 소집도 3일. 근데 병역동원 소집하고 전시근로 소집은 점검이 아니고 훈련이 아닙니다. 요거는 며칠? 2일. 요거는 위급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2일. 근데 그냥 나오면은 3년 이하의 징역, 전사동이 붙어서 나왔다? 그러면은 가중돼서 7년 이하의 징역.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에서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근데 전시근로 소집에 대비한 점검 받아야 할 사람이 대리해서 출석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아까 6개월 이하의 징역이잖아요. 6개월 이하의 징역이잖아요. 예, 괘씸죄잖아요. 더 괘씸하잖아. 2배로 뜨는 거죠. 1년. 대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대체역, 편입하려고 서류 거짓 작성하거나 제출, 거짓 진술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마찬가지 대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89조 A, 복무이탈 등입니다. 자, 복무이탈하면은 어떻게 되죠?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근데 다 며칠 이상? 8일 이상. 복무이탈 또는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8일. 이게 뭐 신분만 이렇게 달라지는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공중방역 수의사도 8일. 5. 전산요원 보겠습니다. 자, 병역 지정업체, 옮기면은 옮긴 그 병역 지정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이게 날짜 없죠. 편입이 취소된 경우 몇 년? 3년 이하 징역. 근데 무단결근은 날짜가 있죠. 며칠 이상? 마찬가지 8일 이상 무단결근 한 경우에 무단결근에서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89조의 3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의무 위반. 이거 경고되는 거. 그 근정가행성 출조위 뭐 있잖아요. 그거. 근정가겸. 그거. 사복요원, 예체,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거는 1년 이하의 징역. 그래서 경고 1회짜리가 있고 2회짜리가 있고 3회 되면은 징역 들어가는 게 있고 또 4회, 8회 이렇게 나눠져 있죠. 먼저 1회부터 보겠습니다. 이 순서에 국하지 않았고 요겁니다. 요거 3. 33조의 10, 2항 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몇 회라는 말이 없죠. 이거는 1회 경고 처분에 돼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예체요원의 공익복무 실적 허위 제출 맞죠? 그거 1회.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2회. 자, 33조 2항 6호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열람하는 거 사회복무요원 거기에 나오잖아요. 맞죠? 통틀어 2회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2호 33조 2항 1호부터 3호까지 뭐 이게 쭉 관련 조항 나와요. 쭉 나는데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그거 근정가행성 사복요원은 근정가행성 예체는 근정가겸 됐죠? 그거 4회 경고 처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근데 이거 잘 보세요. 단서 조항 경고 처분을 받은 사유에 33조의 2, 3호의 2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별표에 있는 거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 요게 하나라도 이 사유가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몇 회? 3회입니다. 3회.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런 거는 4학년 때 4학년 나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 3호는 8회 이상의 경고처분. 출조위. 근데 예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요거거든요. 33조의 10 제2항 8호. 요거였나? 네,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에 보면은 삭제해 되어 있어요. 삭제. 그래서 출조위는 예체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허위 복무, 공익 복무 실적, 요거 허위 제출하는 거는, 작성 제출하는 거는 1회 없어. 자,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이용,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고 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 통일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병역 동안 훈련 소집의 기피 1년 이하의 징역, 훈련입니다. 훈련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벌구까지 갑니다. 네. 병역 동안 훈련, 그 다음에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소집 안 하는 것까지 다 포함.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대리는 더 괘씸하죠. 대리 2년 이하의 징역. 됐죠? 네. 자, 90조의 2, 요거 가기 전에 제가 놓친 게 있어요. 이번에 시험 나왔던 거 제가 체크를 안 해드렸네. 신나가지고 막 떠들다가. 여기에 가로형으로 나왔었는데요. 이번 시험에는 이렇게 됐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서 다행히 많이 안 넘어갔네.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쉽게 나오다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맞거든요. 네, 그거까지 봐준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어떻게 나올 줄 몰라요. 69회 때도 그때 그 근방에 있던 시험 중에서 가장 쉽게 나왔거든요. 그때도 이거를 이상자로 바꿨어요. 뭐 요런 식으로 나온 거를 요게 나온 게 아니고 요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상으로 바꿔놨어요.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 다 보셔야 됩니다. 자, 90조의 2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 의무 위반입니다.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까지 들어갑니다. 벌구가 1.1 벌구가입니다. 요거는. 자, 근데 여기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1.1 벌구가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1호부터 4호까지 한번 보세요. 이탈, 복무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이탈, 그 다음에 2호 근무를 방해, 근무 태만, 3호 정치운동에 관여, 4호 대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자, 이거 딱 보면 경고에 나왔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잖아요. 이 경고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경고자를 살짝 집어오면은 틀릴 수 있겠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고 없습니다, 여기. 네. 1호부터 4호까지 딱 하면은 뭐 경고가 없고 그냥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구가. 주의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허위증명서 발급이거든요. 자, 이거는 좀 어떤 자격을 갖고, 전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1년에서 10년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 자격이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 1년 5년 3천, 1호 3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공무원 의사, 치과 의사 같은 경우에 허위증명서, 뭐 서류, 진단서 이런 것들은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더불어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부과할 수 있죠.
대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대체역으로 편입시키려고 거짓, 증명서, 진단서, 확인서 뭐 이런 것들, 발급, 진술. 근데 다 누구죠? 전문가들이죠.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마찬가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2항 보십시오.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냥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대체역을 편입시킬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거짓 진술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천 원. 구별하시고, 그 다음 92조 고용주. 사촌 이내 혈족 요가 관련되어 있으면 고용주는 어떻게 되죠? 2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차납니다. 고용주가 사촌 이내 혈족을 이렇게 전산요원으로 전직시키거나 편입시키면은 200, 2천 벌금. 2항 고용주. 그 다음에 국가기능검정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병역 또는 소집 또는 전시근로 소집 순위를 후순위 조정에 관해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건 좀 세요. 3년 이하의 징역. 요거는 이거는 딱 보면은 병역 또는 소집하고 전시근로 소집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사동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위중하게 더 간다는 거죠. 3년. 자, 3항 병역 지정업체장. 전산요원 편입을 목적으로 해서 청탁하는 거죠. 청탁을 받고, 청탁을 하는 게 아니고, 청탁받고, 돈을 좀 받았죠. 그럼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병역 지정업체장은. 병역 지정업체장은 회사 사장이잖아요. 돈 많잖아. 벌금 안 물어요. 징역만 때려요. 이게 더 엄한 벌칙이죠. 왜? 돈으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뭐 3천만 원 정도야 뭐 껌값이지 이러면서 탁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징역만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병역 지정업체장이 아닌 사람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가난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돈. 이것도 무서워한다는 거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됐죠? 예. 자,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요즘에 이것 때문에 정치 시끄럽잖아요. 1억이 왔다 갔다 해서 받았다 안 받았다 뭐. 92조의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공공단체회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장, 법인의 대표자 포함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사회복무요원을 공익 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6개월 2천. 됐죠? 예. 요양원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케어하고 이런 업무를 봐야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장 케어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런 거 생각하십시오. 그냥. 됐죠? 예. 그 다음에 고용금지 복직 보장 위반하고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 고용주. 예, 고용주가 자,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채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재직 중인 사람을 해직해야 되는데 해직 아니한 경우야. 그럴 경우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에서 2천 이하의 벌금. 됐죠? 네. 그 다음에 학교장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 또는 복직을 거부한 경우에도 똑같이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 군대를 갔다 왔어. 그럼 복직시켜야 되는데 야, 하지마.
이유 없이 자른 거죠. 맞죠? 복직을 안 시켜주는 거지. 뭐 그런 거. 복학을 거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이 등록금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조항을 위반해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승진하거나 이럴 때 병역 의무 기간을 따져주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징집 소집에 의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행했던 것을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불리한 처우죠. 한 경우에는 고용주가 불리한 처우를 하면은 300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용주입니다. 고용주. 그 다음에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장, 고용주,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 한 경우에는 병역동 소집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는 예비군법에도 똑같은 거 나오죠. 국외여행 허가 의무의 위반입니다. 병역 의무를 기피, 그 다음에 감면 받을 목적으로 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가로 전시 특례에 따라서 귀국하라 그랬는데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까지 포함, 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출체기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를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전시 특례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포함. 요거는 출체기. 요거는 출체기기. 자, 다시 정리할게요. 1항은 요 목적으로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출체기를 한 사람은 1년에서 5년. 그냥 출체기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 과태료 보겠습니다. 1항 관련 조항에 따라 요거 산업기능요원은 아닙니다.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을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장, 고용주는 제외입니다. 다음 각호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호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에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신변면허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자, 이거 이렇게 예를 들게요. 병역지정업체장.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교 박사과정 전문연구원이다. 됐죠? 그 어떤 무슨 충남대학교 예하에 산학협력 연구소. 그럼 병역지정업체장은 누굽니까? 요 연구소장이에요. 고용주는 총장이 되겠죠. 총장은 제외하고, 총장은 아니다. 병역지정업체장, 연구소장. 이 사람에 대해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죠. 됐죠? 예. 총장은 있는지도 몰라, 이 사람은. 억울하잖아. 맞죠? 근데 그 앞에서 총장한테 200에서 2천의 벌금을 때린다고. 그것도 있습니다. 예. 더 센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더 센데, 중복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고. 총장은, 예를 들어서 총장은, 벌칙으로 다스리겠다. 요거는 과태료. 과하다고 봐야죠. 예. 그렇게 봐야죠. 됐죠? 예, 여기는 고용주 제외. 중복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항. 복무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기간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거 보겠습니다. 예. 복무기간 괴롭힘 발생했을 때 그 조치를 안 한 거예요. 1호가. 예. 격리시키고, 어디, 이동도 시켜주고, 상담도 하고, 그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한 겁니다. 위반한 거. 그 다음에, 자료 제공 거부,
변동상 통보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고용주 자료 제출 요구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세대주도 등입니다. 세대주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 의무부가 통지서를 자기가 이제 전달해 주겠다고 한 거야. 맞죠? 자기가 세대주 등한테 송달됐다는 것은 본인이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그거 지체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아까 본인이 거부한 거하고 다르죠? 본인이 거부했을 때는 6개월 500. 요거는 100만 원 과태료. 자, 이렇게 하고 과태료는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 징수합니다. 병무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아니고 누구?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합니다. 양벌 규정, 고용주, 지정업체장, 병역 지정업체장,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장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어떻게 하죠? 30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3 벌금. 예.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해서 벌칙은 간략하게. 벌칙은 뭐 설명드리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뭐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이 본문, 이 본문을 가지고 하면은 힘들어요. 이거 헷갈려요. 이거 한 장으로 끝내십시오. 저도 그랬어요. 이거 한 장으로 끝내면 됩니다. 그게 더 가성비가 더 훨씬 높아요. 요걸로 공부를 하시는데 요거 쫙 한번 보시고 요거 싹 숙지하시고 요 관련되어 있는 벌칙 문제 있죠. PPT. 그거 한번 몇 바퀴 이렇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번에서 한 5번 정도 하면 싹 정리됩니다, 이거. 이거 날 잡아가지고 보시지 마시고, 예, 퇴근할 때, 도보로 이동하면은 가면서 오물오물 한번 하시고, 잠들기, 예?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연상 한번 해보시고, 예, 연상법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쉽게 다 정리가 됩니다. 안 틀립니다. 예.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다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공부하는 거를 표를 먼저 보시고 표를 보고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활용하실 때 표를 먼저 쫙 보시고 상단에 있는 좌측부터 그 다음에 우측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 좌측에 있는 거는 병역 의무와 관련된 벌칙인데 제일 센 거부터 해갖고 약한 순으로 쭉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역 관련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 예. 제일 센 거부터 약한 순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는 업체, 고용주나 병역 지정업체, 이런 업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벌칙들이에요. 그걸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과태료. 쭉 보시면 돼요. 과태료도 센 거부터 약한 거 순으로 쭉. 그렇게 이제 기술이 구성이 되어 있고, 밑에는 표는 징집 또는 소집 등의 의무, 요거 위반하는 거하고 훈련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이렇게 나눠놨어요. 자, 딱 순서대로 보면 최초의 병판검사부터 우리 시작하지 않습니까? 병판검사, 이병, 그 다음에 소집들, 그 다음에 병역동원, 전시근로 소집,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나열을 해놨고, 병판검사는 본인은 6개월, 대리자는 더 괘씸죄 1년에 3년, 이거 다 똑같고요. 3일 이내, 2일 이내, 3년. 맞죠? 네. 요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 비상사태 결부시키니까 하루 일찍. 근데 똑같다. 벌칙은. 근데 대리는 그 대리자는 1년에서 3년. 됐죠? 네. 훈련. 동원훈련, 예비군 대체복무. 그거는 이거 며칠 이내가 없잖아요. 네. 날짜 없고. 네. 1년, 그 다음에 1천만 원 벌금. 그 다음에 대리는 괘씸죄, 더 괘씸하니까 2년. 전시근로 소집점검은 동원훈련 예비군 대체복무의 2분의 1. 그냥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요거의 절반입니다.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병역 의무 관련 벌칙 1년, 10년부터 쭉 이제 시작하는 거죠.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거 아까 주의하라 그랬죠? 성추행, 뭐 성폭력, 뭐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으면 요거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3회로 3회만 경고 처분 받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6개월 2천 쭉 돼 있고, 6개월 500, 200 벌고, 대체역, 10년, 1년 153이죠. 전문가, 비전문가. 그 다음에 본인.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거,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은 내용은 꼭 경고의 뉘앙스를 풍기는 어떤 그런 사유인데도 경고는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코드로 이근정지. 그렇게 활용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주, 지정업체장 뭐 이런 것들 관련되어 있는 것들 3년. 아까 후순위 조정 이거는 국가 비상인데 이거 갖고 장난쳤잖아요. 그러니까 개심 더 가중된 벌이죠. 3년 이하. 그 다음에 전산요원 청탁 지정업체장 돈 많잖아. 벌금 매기면 안 돼. 너는 무조건 징역 3년. 불리한 처우 2년 2천. 채용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복학, 복직 이런 거하고는 6개월 200, 2천. 300, 3천 벌금. 불리한 처우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죠. 아닌 사람, 지정업체장이 아닌 사람은 벌금이 들어간다. 왜? 가난하기 때문에 돈도 들어가 있다. 3년 3천. 그 다음에 금품 제공한 사람도 1년 1천. 과태료 쭉. 됐죠? 요거 주의하셔야 되죠. 여기 산업기능용어는 아닙니다. 전문용어만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요거를 잘 활용하십시오. 요거 활용하고 PPT 문제 몇 번 반복 풀이하시면은 싹 정리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75452. 요거는 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활용하셔도 되고 활용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이것도 활용 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종하고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 1포 8, 11 국방부죠. 그 다음에 생계곤란 지방명무청급 도하임모 1포 10 이내. 그 다음에 이의신청위원회 599 그린다 159 1포 59 소집예제 369 게임이 생각하라고 했죠. 169 그 다음에 병역처분 변경심사위원회 각군 본부에 있거든요. 근데 아직 여기 뭐 군사령부 없어졌는데 군사령부까지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무장교 1명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절반을 딱 떼서 주든 아니면 전체 다 주든 깔끔하게 해라. 1포 50 맞죠? 공정명령심의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던 거 1포 7 7공주 7공정 1포 7 병역 의무 기피 공개심의위원회 서로 기피하니까 포함이 아니다. 과 1과 10 몇 글자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10.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 병역 의무 기피 공개 심의. 그냥 1과 10입니다. 됐죠? 중앙병사위 1, 2, 10. 지방병사위 1, 2, 6. 명문가 1포 7. 됐죠? 요걸 한 개 또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요거 활용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건 안 봤어요. 오히려 헷갈려. 그냥 본문에 있는 거 보는 게 낫지, 이거는 활용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돼 있다. 잘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와, 길고 긴 병역법 1단계 강의가 이제 끝났고 아울러서 1단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작년 10월부터 했나? 네,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1단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후반기 때는 저하고 보면 안 됩니다. 절대 뵙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예.
뵙지 않도록 하시고, 말을 이렇게 둘러서 말씀드렸는데, 지금같이 해오시면 됩니다. 열심히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고, 자, 오후에는 2단계 강의 중요합니다. 2단계 강의로 이제 집안을 탄탄하게 다지는 거거든요. 2단계 강의 꼭 들으셔야 되고, 자, 하여튼 잘 하셔서 합격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합니다. 자, 저는 다 합격하시고, 자,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또 물러나겠습니다. 그렇죠? 예. 시험 볼 때 한 번씩 뵙겠습니다. 시험 감독으로. 예. 고생하셨습니다.